덧글이 좀 달렸어요. 저희 영상에. 제가 완전 불안형 애착인데 관련된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있는데 맨날 회피형만 만나고 항상 같은 이유로 차여요 이런 시청자 댓글을 보고 나서 네. 저희가 바로 좀 이렇게 영상 촬영을 네,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댓글을 올려주신 분의 용기에 감사드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차인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네. 이렇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되게 용기 있으신 분이시네요. 네. 일단 이렇게 용기 있게 댓글을 남겨주신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요지는 이거잖아요. 본인은 불안형 애착이다. 이걸 알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근데 본인이 회피형 애착을 자꾸 만나는데 그렇다 보니까 자꾸 차인다. 그러면 오늘의 요지는 불안형과 회피형이 만났을 때 왜 연애가 어려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이것부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유형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에서 적절한 거리의 실패가 두 유형의 공통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두 유형 다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거든요. 근데 두 유형 다 그 관계의 거리를 측정하는데 실패해요. 불안형은 너무 가까이, 회피형은 너무 멀리. 그렇다 보니까 두 유형이 만나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집이 있으면 적절한 위치에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형은 그 기둥을 자꾸 가까이에 붙이려고 해요. 그러면 집이 위태롭겠죠. 한쪽으로 기울 거예요. 근데 회피형은 집을 짓는데 기둥이 적절한 곳에 4군데가 있어야 된다라면 3개만 만들고 싶어 하거나 2개만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도 집은 무너지겠죠? 여하튼 집이 무너진다라는 공통점은 두 유형 다 같아요. 근데 문제는 한쪽은 너무나 기둥을 가까이, 한쪽은 아예 기둥을 없애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네. 불안형은 왜 자꾸 거리를 좁히려고 하고 회피형은 왜 자꾸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두 유형의 두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 확신이라는 건데 나의 인식이 정확하지 않는 거죠. 두 유형 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때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없거나 나는 실패하거나 그래서 좌절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유형 다. 근데 드러나는 형태가 다른 거죠. 불안형은 자기 확신이 떨어지니까 누군가에게 의존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타인에게 막 이렇게 해줘 라는 타입이라면 회피형은 나는 그 부분에 실패할 것 같으니 아예 보지 않을래. 나는 그걸 하지 않을래. 듣지 않을래. 나한테 말하지 마. 그러니까 드러나는 유형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내가 불안형 유형이라면 상대방이 그냥 안정형 유형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형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는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필요는 있어요. 내가 불안형 유형이라면 상대방이 지금 건강하게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형이다 보니까 쟤 회피형이네. 왜 자꾸 내 감정을 피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불안형 유형은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확인받고 싶어 해요. 너 나 사랑한다고 얘기해줘. 나한테 끊임없이 관심 있다고 표현해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를 안심시켜줘. 라고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지 라는 당위 진술을 펼치면서 상대방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썸을 탈 때라든지 또는 연애 초기에는 그걸 맞춰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도 지쳐요. 그리고 이제 안정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데 이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거리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불안형은 얘가 갑자기 거리를 멀리하네? 갑자기 피하네? 갑자기 내 감정을 들여다보지 않네? 이 사안을 회피하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안형 애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회피형을 만나서 연애를 잘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상대방을 좀 회피형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불안해서 상대방을 회피형으로 조금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좀 슬프고 아픈 현실이지만 직면이 좀 필요해 보여요. 반대도 있겠죠? 어떤 얘기냐면 내가 회피형 유형이다 보니까 상대방을 불안형 유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너 왜 자꾸 그런 것까지 나한테 말해? 너 너무 불안해해. 너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너 때문에 나까지 불안하잖아.
너 때문에 나까지 그런 거에 휘말리잖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간이 알아서 해결할 건데 이 친구 때문에 나까지 그 걱정을 해야 되고 나까지 불안도가 높아져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내가 회피형 애착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대방을 내가 불안형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감정을 얘기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줘야 되는 시간이고, 내 감정도 바라보고 상대방한테 얘기해줘야 되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회피형은 피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얘기한다고 해서 너 자꾸 불안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 너의 걱정을 나한테 자꾸 해결해달라고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회피형은. 그래서 내가 불안형이다, 내가 회피형이다 하시는 분들은 상대방을 반대의 유형으로 자꾸 몰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싸움이 일어나고 그 싸움 때문에 헤어짐을 반복할 수 있다 보니 내가 좀 한 유형의 애착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내 것을 자꾸 들여다봐야 되지 상대방을 무슨 애착의 유형이다라고 지정해놓고 몰아가진 않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내가 불안형이어서 상대방을 회피형으로 만드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너무 현실 직시하는 이야기를 해드렸죠.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지금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가 불안형 애착인데 회피형 애착 유형을 자꾸 만나다 보니까 차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본인이 불안형 애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회피형 애착이다 보니까 계속 내가 불안형 애착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나는 불안형인데 자꾸 회피형 애착을 만났다. 근데 그런 우연과 반복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상대방이 그냥 회피형 애착이다 보니 내가 거리를 안정형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불안처럼 비춰진 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본인을 너무 그렇게 섣불리 나는 불안형 애착인 것 같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안정형 애착이 꽤 많거든요. 그게 40%가 넘어요. 안정형 애착이 우리 한국인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불안형이다, 회피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상대방이 조금 더 거리를 두려는 타입이다 보니까 본인은 자꾸 안정적으로 거리를 유지하려는 내 모습이 불안한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본인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불안형과 회피형은 애초에 서로에게 관심이 잘 안 가요. 근데 자꾸 만났다고 하니까 드리는 얘기예요. 두 타입은 애초에 호감형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불안형 유형은 친밀하게 막 다가오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거든요. 자꾸 챙겨주고 사랑을 계속 표현하고 의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어른스럽고 결정도 스스로 다 해주고 이런 타입에게 호감을 느껴요. 불안형은. 왜냐하면 그게 나의 방어 기제를 해결해 주니까. 근데 회피형은 애초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아무리 썸을 타는 시기라 하더라도 회피형의 타입대로 썸을 탈 거기 때문에 불안형은 회피형에게 호감을 느끼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회피형은 적절한 거리감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요. 예를 들면 남성이 회피형이다 한다면 어떤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냐면 독립심이 강하고 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으며 자기가 의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며 그게 말로든 행동이든 드러나는 여성에게 호감을 느껴요. 근데 이것도 해달라 그러고, 이거 잘 안 된다 그러고, 그렇게 뭔가 자꾸 실수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의존도를 표현하는 여성에게 호감이 잘 안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유형을 만나면 스파크가 튀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댓글에 남겨주신 분이 자꾸 그런데 회피형을 만난다고 하시니 본인이 불안형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면 좀 나쁜 얘기지만 상대방이 회피형이 아닐 수도 있고. 불안형하고 회피형하고 어떻게 됐든 호감을 서로 느껴서 연애를 하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지내야지 서로 잘 연애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상을 찍고 보여준다고 해서 저는 안정애착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답변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혹시 이질감을 느낀다거나 저 여자는 뭐가 저렇게 잘나서 저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려요. 저도 좀 불완전한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정형 애착을 일단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거 욕심이에요. 이 영상을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안정형 애착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제 바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돼서 결국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것처럼 불안정 애착이면서 회피형 애착을 만났다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내가 거리감을 지키려는 노력은 하셔야 돼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하면 일단 서로의 약속, 습관 이런 거를 지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의 연락 또는 만남이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필요하다, 원한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걸 나는 요구한다라고 하시면 회피형은 도망가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데 그건 내 원하는 거야. 안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걸로 네가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 라는 게 마인드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는 어느 정도의 연락과 만남을 원하니? 라는 그 습관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인데요. 회피형은 감정이 막 올라올 때 누르려는 습성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난 이 감정을 보지 않을 거야. 없던 감정으로 만들 거야. 우리가 이걸 부인, 부정, 방어 기제라고 하거든요. 근데 불안형은 불안이 올라오는 순간 해소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해소해서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회피형은 그러는 순간 또 도망가요. 왜 나한테 이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라고 받아들여요. 자, 그러니까 불안형이 회피형을 잘 만나려면 일단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불안이 막 올라오면 이걸 지금 당장 해소해도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세요. 내가 지금 불안이 올라오지만 이 불안, 그리고 이 분노 또는 짜증 이런 걸 지금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반복적으로 머리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시간을 주자. 그리고 암묵적으로 두 사람이 갖는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하루가 괜찮은지, 이틀이 괜찮은지, 3일이 괜찮은지. 실제로는 3일까지는 너무 멀고요. 이러면 헤어지는 시간이 좀 당겨져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가지시는 게 좋아요. 24시간 이후 내가 불안이 조금 내려앉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 24시간. 이걸 우리의 감정의 골드타임이라고 해요. 24시간 불안형과 회피형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 24시간 이후에 내 감정 표현을 하도록 하자.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또 세 번째.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겠죠. 불안형은 나 이만큼 감정이 일어났어 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회피형은 그냥 가만히 듣고 있어요. 내가 하는 말만큼의 양을 회피형이 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사랑의 감정의 양이 다르다고 판단하지 않기. 말의 양이, 감정 표현의 양이 곧 사랑의 양을 측정하진 않아요. 그걸 늘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만큼 너 말해봐 하지 말아요. 우리 대화의 참여의 기준은 말의 양이 아니에요.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이거든요. 오히려 상대방은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불안형 유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자기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말만큼 상대방이 하기를 요청하지 않기. 그다음 가장 중요한 네 번째가 있어요. 침묵 견디기. 회피형은 침묵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침묵이 공격형이 아닐 수 있어요. 물론 공격하기 위해서 침묵하시는 유형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타입이 있어요. 하지만 회피형은 시간이 필요해서 지금 대화하려고 우리가 앉아있지만 머릿속으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서 침묵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시간을 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견디지 못하고 말 좀 해봐 하는 순간 회피형은 갑자기 모든 게 리셋돼요. 다시 또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우리의 버퍼링 걸릴 때 새로 고침하지 말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예요, 지금은. 그래서 고통스럽겠지만 불안형 유형분들 고통스럽겠지만 그래도 회피형 유형을 잘 만나고 싶다. 지금 그런 가정하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침묵을 견뎌야 돼요. 여기까지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
이해하고. 이번 특별 기획된 상담을 추천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부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부부 힐링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부부 힐링 프로그램은 배우자와의 잦은 다툼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함께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부부 또는 결혼 2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위한 특별 기획입니다. 총 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무료 심리평가, 결과 해석 및 상담, 그리고 다양한 부부 힐링 활동을 제공해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에 나와 있는 메일과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참가 신청 링크는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